오늘의 리뷰 아미고 모데로이드 엘도라 5. 그렇습니다. 엘도라 5 드디어 리뷰를 합니다. 이게 첫 입체화여서 너무 기쁜 거 있죠. 예전에도 로보톤 쪽이었나? 그쪽에서 엘도라 소울을 상품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그때는 상품화되지 못했다가 드디어 모데로이드에서 완전 변형 합체로다가 엘도라 5가 입체화가 됐다. 아우 너무 좋아. 앞서서 프라모델로 다노브 서스데이 나왔을 때부터 설마? 진짜? 진짜 믿을 수 없는 발매 충격의 프라모델화. 박스아트도 멋져요. 딱 그 얼티메이트 하고 나서 마지막에 승리 포즈. 와우. 거기다 여기서 빛이 막 비추는 이런 효과까지 아주 멋지고요. 박스 자체도 꽤나 두꺼운 편입니다. 이게 런너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런너만 25장이 들어갑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만큼 색깔도 다채롭고 하다 보니까 부품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발매는 2023년 10월 달에 발매가 됐고요. 가격은 엔가로 9,800엔입니다. 런너가 많은 만큼 그리고 부품이 많은 만큼 가격대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완성했을 때 만족도도 높다. 오늘 리뷰 베스트합에서 도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리뷰 보도록 하죠. 자, 조립하고 돌아왔습니다. 엘도라 5. 본체인 이 각각의 메카들 외에도 교체 파츠라든가 아니면 프로포션용 파츠들이 들어가는데 그 전에 매뉴얼 먼저 잠깐 볼까요? 매뉴얼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박스 아트를 따라가고요. 표지 자체는 안쪽에 들어가면은 요 스티커 부착하는 매뉴얼이 나오는데 손목에 지금 20번 스티커가 붙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정정 매뉴얼이 들어있더라고요. 매뉴얼에 있는 요 손목에 20번 붙이세요는 이건 5표기고 제대로는 이제 손목 신축 파츠, 그러니까 교체 파츠에다가 스티커를 부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매뉴얼이 무려 22페이지까지 있더라. 많습니다. 그리고 스티커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금색깔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흰색깔 색채우기용이라든가 아니면은 진한 군청색 계통의 이런 스티커라든가 역시나 색채우기인데 스티커 붙는 게 크게 티나는 곳에 붙는 건 아니더라고요. 대부분 거의 뒷면으로 가는 부분들? 정면에선 색분할 굉장히 좋습니다. 자, 아무튼 부속품들부터 좀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먼저 엘도라 5의 편손입니다. 살짝 이렇게 굴곡이 있는 게 액션을 하기에도 적절해 보이는 그런 손이고요. 그리고 손가락 자체 디테일도 상당히 좋은 편. 거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에서 보여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엘도라 5 얼티메이트용 파츠입니다. 클리어 오렌지로 되어 있는 오른손 주먹 들어가 있고 손목 파츠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교체해서 이제 필살기를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손목을 짧게 만들어주는 손목 교체 파츠입니다. 손목의 외장을 교체하는 형태인데 이 교체 파츠에 금색 라인이 스티커로 붙게 되죠. 그리고 이쪽은 엘도라 피스트용 손목 교체 파츠입니다. 손목 외장을 떼어내고 요 아무 무늬 없는 파츠를 끼우고 손목에는 이렇게 엘도라 피스트 형태의 앞부분에 굴곡이 있는 파츠를 사용을 하죠. 여기다가도 금색 라인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5대가 합체를 했을 때 핑크 아미고의 날개가 이렇게 확장되죠. 이 확장된 날개 파츠를 교체 파츠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는 흰 색깔 부분들이 스티커로 붙는 부분들인데 딱 맞습니다. 스티커 재단 상태가 굉장히 좋아서 딱 패널 라인 비껴서 딱 알맞게 맞추면은 앞뒷면 다 깔끔하게 붙더라고요. 그리고 합체했을 때 사용할 보디 건더용 프로포션 헤드입니다. 가슴에 들어가는 독수리의 머리가 합체했을 때 되게 얇거든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좀 커다란, 좀 두꺼운 형태의 머리를 하나 더 넣어줬어요. 거기다가 파츠 분할도 이제 부리의 금색은 다 파츠 분할이고요. 눈이나 이마에 들어가는 것만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쪽은 사이즈가 커지는 만큼 입을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이 움직인 입에는 짠! bomber 뒤로! 애니메이션 중간에 나왔던 이 보디건더 입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그 기믹을 재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의 미사일 형태로 되어 있고요. 약간 삼각형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 목관절 들어가 있는 프레임이 하나 있는데 이거는
엘도라 5로 합체했을 때 등 프로포션을 더 좋게 해주는 프로포션용 프레임입니다. 이따가 보겠지만은 이 합체했을 때 그냥 합체를 막 완료했을 땐 등이 되게 두껍거든요. 그 부분은 축소시켜주는 파츠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합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없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핑크 아미고 없이 4대가 합체했을 때 고대 합체 엘도라 4용 얼굴입니다. 얼굴과 뿔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제 헤드만 교체를 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합체 후에 교체 한번 해보는 걸로 하죠. 물론 뿔과 이 눈이나 턱 이 부분은 다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저는 먹선만 넣었어요. 그리고 진짜 본체들이죠. 정의로 살아간 지 벌써 60년 하던 바로 그 할아버지들, 우리의 엘도라 팀입니다. 일단 메카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먼저 우리 열혈 할아버지 붉은색의 그란 헤더입니다. 붉은색의 기체 그리고 금색깔 라인, 하얀 색깔의 날개, 굉장히 아주 멋진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프라모델에서도 굉장히 아주 멋지게 뽑힌 것 같아서 특히나 좋은데, 이 뒤쪽에 추진 장치의 디테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아주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일단 제트기 특유의 디테일을 안쪽에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제 빨간 색깔 파츠로 빈 공간을 채워주는 형태, 그리고 뒤쪽에는 하얀 색깔 날개,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위에서 봤을 때 요 금색깔 라인, 여기가 어깨가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앞뒤 전부 다 금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 중앙에 보이는 이 하얀색 부분, 원래 여기가 합체했을 때 이 머리 정수리 부분이거든요. 원래는 빨간색이어야 하는데 오류로 인해서 이제 하얀색이 되는 바람에 AS 파츠를 보내준다고 해요. 혹시 엘도라 5를 구매하신 분들은 구스마일 일본 공식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AS 접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헤드 파츠가 사출된 하얀색 런너를 빨간색 런너로 사출해서 하나 보내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어서 보면은 이 뒤에, 바로 뒤에 검은 색깔 스티커 작업한 게 여기가 콕피트라고 보면 되겠고, 그리고 그 뒤로는 이쪽이 부스터 부분이죠. 뒤쪽에 보면은 추진 장치 특유의 디테일이 좀 드러나 있기도 하고요. 그 위쪽으로도 디테일을 구경할 수가 좀 있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금색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감싸는 부분이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는 엘도라 5의 뿔이 수납되어 있기도 하죠. 참고로 아래에 있는 요 구멍, 이걸 통해서 스탠드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보디 건더, 파란색의 독수리 모양의 메카입니다. 합체했을 때는 흉부를 담당하는 파츠로서 활용이 되는데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메카 중 하나였어요. 특히나 이 날개 이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말이죠. 생각보다 사이즈는 좀 작아요. 아무래도 가슴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런가 그란 헤더랑 비교했을 때 확실히 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위에서 보더라도 그렇게 크지 않죠. 하지만 독수리 얼굴은 잘생겼다. 아주 잘생겼다. 샤프하고 날렵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가 스티커 붙는 것도 아까 큰 거랑 똑같아요. 눈이랑 이마에 붙는 게 전부고요. 머리는 그렇게 붙고요. 날개 앞뒤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진한 파란색 계통의 스티커가 들어갑니다. 그 외에는 발톱의 디테일이나 이런 것도 디자인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스탠드에 올릴 수 있는 3mm 구멍이 뚫려 있기도 하고, 꼬리 부분도 그 독수리 특유의 느낌이랄까, 그 새 특유의 느낌이라고 하는 게 맞겠다. 깃털스러운 디테일로 되어 있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고, 안쪽에도 디테일 파츠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리고 날개도 어느 정도 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합체했을 때도 뭐 이렇게 팔 가동에 크게 방해를 주지 않아요. 목 역시 회전이 가능한 정도로 되어 있고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가 가능하죠. 그리고 파워 핸더, 어찌 보면 굉장히 얇은 메카입니다. 이렇게 아까 또 비교가 되는데 그란 헤더랑 비교했을 때도 사이즈도 조금 더 작다는 느낌도 있지만은 두께도 좀 정면에서 봤을 때 확실히 좀 얇다라는 느낌도 좀 있어요. 그치만 이제 어깨 프레임 및 팔이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군 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정면에서 보면은 이 콕피트 부분은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양팔로 이어지는 부분, 여기도 디테일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뒤로 가면은 이제 나중에 손목이 될 부분이죠. 기본적으로 교체 파츠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금색은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합체하더라도 금색은 다 분할로 처리가 되어 있어서 색깔은 다 이쁘다, 메탈릭 골드다.
그리고 양옆으로는 하얀 색깔의 날개, 그리고 뒤쪽으로 가면은 이렇게 손목이 들어갈 부분인데 마개 파츠로 해서 이렇게 디테일이 들어간 파츠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푸터! 골반부터 발까지, 그러니까 하반신을 담당하고 있는 메카입니다. 초록색이 메인 컬러고요. 그리고 캐논포가 하나 달려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 확실하게 좀 무릎을 꿇고 있는 느낌으로 디자인 되어 있는 게 특징입니다. 역시 콕피트 부분은 파츠 분할인데 그 위에 메탈릭 그린으로 부분 도색된 파츠가 들어가고요. 양옆으로는 이제 스커트가 될 부분이겠죠. 기본적으로 요 내부 디테일 파츠랑 겉에 금색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는 형태고요.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가 될 부분으로 가면은 금색 역시 파츠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이 금색 라인 하나 보이죠? 여기가 뒤쪽 스커트거든요. 이 뒤쪽 스커트에는 금색은 스티커 처리가 되어 있고요. 그 위로 갔을 때도 여기 위에 금색은 스티커 처리. 근데 이거 역시 합체하고 나면 등 뒤로 가는 거기 때문에 가려지는 부분이기도 하죠. 합체하고 나면 아예 중앙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리고 하얀 색깔의 이 허벅지 파츠를 지나서 아래로 가면은 궤도가 달려 있는데 무려 4개의 두꺼운 궤도가 달려 있습니다. 이 궤도 부분도 양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내부 디테일까지 다 들어가 있는 그런 파츠로 되어 있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게 또 특징이기도 하고요. 양옆으로 이제 다리 옆으로 추진 장치인데요. 날개가 달려있죠. 하얀 색깔 날개. 그 안쪽으로 해서 추진 장치가 들어가는 형태인데 이 겉에 있는 이 회색 자체가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어요. 큼지막한 파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접혀있는 발바닥부터 해서 이 발에 있는 금색 라인은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합체 스타트할 때 이 추진 장치를 이렇게 돌린 다음에 공중으로 상승하죠. 이 회전 기믹이 구현되어 있어요. 돌렸을 때 안쪽에 드러나는 부분은 디테일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직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느낌으로다가 좀 회전을 시켜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 4대를 보면은 하반신 전체를 담당하고 있는 나이스 푸터가 압도적으로 사이즈가 큽니다. 물론 압도적으로 부품도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음은 핑크 아미고. 핑크 아미고는 아예 전용 스탠드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리가 접지가 안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시하실 때는 이 스탠드 활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핑크 아미고에 사용되는 스티커는 눈 끝입니다. 나머지는 도색 파츠 내지 분할로 되어 있어요. 일단은 몸통을 봤을 때 정면에서 이 금색깔의 덕트가 눈에 띄고요. 옆에서 볼 때도 그 특유의 디자인을 이 금색 파츠로 분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몸통 위쪽으로는 회색 파츠들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고요. 조금씩 디테일도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꼬리 부분 이쪽에도 디테일들이 양각 내지 음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밑에서 살짝 보면 이 뒤쪽으로도 회색 파츠 안쪽으로도 디테일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날개 하얀 색깔의 파츠 위에 금색은 도색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날개 깃털 부분도 다 파츠 분할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색깔 부분에서 확실히 이쁘다라는 느낌이기도 하고, 대신에 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요 발 부분인데 따로 관절이 들어가 있질 않아요. 이렇게 쑥 빠지거든요, 뒤쪽으로. 그래서 관절이 없다 보니까 바닥에 세우는 게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스탠드 들어있으니까 이 스탠드를 활용하는 게 더 좋겠고요. 날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렸다 올렸다 아니면은 이렇게 돌렸다가 뭐 여러 가지 각도 취해주는 게 가능하고, 머리 같은 경우도 목 가동이 있고요. 목 가동이 있고 목 안쪽에서 관절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관절을 꺾어줄 수 있습니다. 회전은 없어요. 그리고 날개가 커가지고 메카들을 한꺼번에 나열했을 때 압도적으로 볼륨감은 제일 큽니다. 볼륨감은. 아니 똑같은 독수리 형태의 이게 부디 건더 거의 참새 수준. 그런데 여기서 기믹 하나. 핑크 아미고를 받쳐주고 있던 이 스탠드 사실은 수납 파츠입니다. 지금 분리 또는 이제 합체 후에 남는 파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방금까지 소개했었던 이 교체 파츠들 있죠. 이 많다면 많은 파츠들을 한꺼번에 이 스탠드에 수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손목 교체 파츠들 이제 좀 두꺼운 거는 아래쪽에 수납하면 되고요. 얇은 걸 위에다가, 그리고 엘도라 피스트는 그 사이 중간에 구멍이 있어요. 그거에다가 조인트를 맞춰서 끼워주면은 수납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 두꺼운 조인트에는 엘도라 4든 엘도라 5든 얼굴 파츠 껴주면 되고요.
그 밑에 두꺼운 구멍들에는 손 껴주면 됩니다. 그 밑에는 이제 남는 뿔을 껴주면 되고요. 그 앞에는 남는 보디건더의 머리, 양옆으로는 본버 띠로, 그리고 엘도라5 얼티메이트 손 여기다가 껴주면 되고요. 아예 정중앙으로다가 이렇게 프레임 파츠까지 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거대한 날개 어떻게 하느냐, 바닥을 보면은 이걸 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남는 파츠를 전부 수납을 시킬 수가 있어요. 짠! 이렇게 하고도 핑크 아미고를 올리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수납 관련으로는 매뉴얼 마지막 페이지에 잘 나와 있는데, 나중에 프로포션 파츠를 끼고 나면은 뭐 그란 헤더의 파츠라든가 아니면은 나이스 푸터의 파츠 남는 부분들도 다 여기다가 수납을 시켜주세요 라고 나와 있어요. 형태별로 남는 파츠들의 수납 방식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각각의 메카들 스탠드 위에도 올려봤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구스마일에 심플 베이스를 사시면은 베이스가 3개 들었어요. 딱이지 않습니까? 하나 사면은 3대 다 올릴 수 있어요. 핑크 아미고는 뭐 자체적으로 베이스 있지. 뭐 나이스 푸터야 기본적으로 궤도가 달려있는 메카니까 지상에 두면 돼야지. 나머지는 공중이니까 심플 베이스 쓰면 깔끔합니다. 자, 그럼 가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렛츠고 엘도라도! 인데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있어요. 이게 기본적으로 완성할 때 엘도라 5의 헤드를 조립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엘도라 4의 헤드가 남는 건데 고민됩니다. 엘도라 4부터 가는 게 로망은 맞잖아요. 그러면 헤드 교체하는 방법 알려드리면서 엘도라 4부터 갈게요. 자, 일단 그란 헤더를 가지고 옵니다. 바닥에 달려있는 뿔도 교체를 해야겠군요. 자, 뿔도 교체를 했고, 그 앞에 있는 이 스탠드 끼우는 구멍 있던 파츠 있죠? 이 부분, 요 어깨 부분이 될 거를 이렇게 비틀면 조인트가 빠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고정을 풀어줍니다. 그럼 헤드가 드러나요. 그래서 양옆에 어깨를 그대로 빼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대로 헤드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그냥 헤드 빼주면 되고요. 그리고 양쪽 귀를 잘 손으로 지지하면서 살살살살살 이렇게 밑으로 내려주면 빠집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헤드 이렇게 베이스 파츠 교체를 해주고요. 그대로 다시 목을 조립해주고 다시 그란 헤더로 가도 아무런 꺼리낌 없이 깔끔하게 다시 그란 헤더가 됩니다. 오케이, 됐다. 렛츠고 엘도라도! 나이스 푸터가 이렇게 부스터를 켜고 날아오르면서 쫙. 먼저 나이스 푸터의 변형, 위에 있는 캐논을 먼저 떼주고요. 그리고 뒤에 있던 외장 파츠를 벗겨주면 안쪽에서 허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떼어낸 캐논을 반으로 접어서 요 안쪽에다가 방금 떼어낸 외장 안쪽에 끼워줍니다. 이렇게 수납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수납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접혀져 있는 다리를 펴줍니다. 골반 펴주고 무릎도 완전히. 그렇게 하면은 다리 안쪽에 주먹이 수납되어 있습니다. 이 주먹 그대로 빼주면 돼요. 그리고 다시 앞으로 갑니다. 여기가 지금 궤도 달려있는 부분이 정강이에요. 애니메이션에서는 이 궤도들이 이 종아리 사이를 통과해가지고 뒤로 빠져나오는데 실제 모형에서는 그렇게 하기 힘들죠. 프라모델에서는. 먼저 다리를 좌우로 갈라주고 안쪽에 고정하던 핀 접어줍니다. 그리고 양옆에 각각의 궤도들을 아예 겉에 있는 이 프레임과 함께 빼주고 겉에 있던 프레임을 궤도에서 분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궤도가 앞뒤 파츠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궤도의 모양새가 각각 달라요. 그래서 이 궤도 앞에 이 사각형 조인트가 달려있는 거는 이 발꿈치가 되는 거고요. 참고로 이 발꿈치가 되는 궤도 모양이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잘 보면 안쪽에 모서리 부분이 한쪽이 깎여 있죠. 이 깎여 있는 부분이 다리 안쪽을 향하도록 끼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궤도는 두꺼운 게 밑으로 가게 해서 종아리에다가 끼워줍니다. 다시 뺄 때는 이 손톱으로 걸어서 빼주면 돼요. 그 다음 남은 궤도는 서로 좌우를 결합해서 하나로 만든 뒤에 다시 정강이에다가 끼워주면 다리 모양이 완성됐죠? 발 마지막으로 펴줍니다. 자, 반대쪽 동일하게 하고 돌아올게요. 자, 이렇게 하면 하반신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음은 파워 핸더. 파워 핸더는 손목 커버를 먼저 벗겨줍니다. 그 다음 중앙 유닛을 반대로 뒤집어 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 콕피트가 있는 방향이 앞이고요. 그리고 이 어깨가 될 부분 이렇게 이중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바깥쪽으로 위치를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살짝 슬라이드. 자, 반대쪽 마찬가지로 해준 다음에 이 뒤에 있었던 날개를 접어 올려주고 손목에 있던 날개 바깥쪽으로 가동시킨 뒤에 안쪽 조인트에 맞춰서 손을 끼워줍니다. 반대쪽 손도 동일하게 작업을 해주면은 팔의 완성. 준비 끝. 다음은 보디 건더. 이쪽은 다리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돌려줍니다. 끝에 가면 스토퍼가 있어가지고 돌다가 탁 하고 멈춰줍니다. 그래서 편하게 돌려주면 되고요. 그렇게 하면 내부 공간이 넓어졌죠. 좌우 간격이 넓어졌고 꼬리 길어져 있는 거를 슬라이드로 안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머리를 돌린 다음 내려줍니다. 짠. 이렇게 하면은 흉부 준비 끝. 다음 그란 헤더. 이쪽은 아까 보여드린 거랑 비슷합니다. 일단은 뿔 먼저 빼고요. 그리고 한쪽 파츠를 살짝 들면은 락이 풀리면서 이렇게 락을 아예 풀어줄 수가 있고 양옆에 있는 이 몸통 부분, 이제 어깨가 될 부분 빼주고 그리고 콕피트 뒤쪽의 파츠도 뒤로 슬라이드. 그 다음 날개도 세워주고 머리를 잡아 빼면 안쪽에 프레임이 연장됩니다. 그 다음 끝까지 잘 연장된다 확인하고 머리를 이렇게 들어주면 이쪽도 준비 끝. 뿔을 먼저 끼웁시다. 그리고 양 어깨가 되어줄 파츠, 이거 앞뒤 있습니다. 가만 보면 이렇게가 어깨거든요. 이 뒤에 보면은 아까 그란 헤더에서 사용하던 이 스토퍼 조인트가 끼워지는 부분이 뒤로 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바깥쪽에 있던 빨간색 파츠 그대로 빼서 그대로 돌려서 위에다 껴줍니다. 그 다음 튀어나와 있는 조인트 아래로 향하게 해주면은 어깨 준비 끝. 자, 이렇게 해서 합체 준비가 끝났고요. 먼저 이제 나이스 푸터 몸통 안쪽에다가 파워 핸더 합체, 그 위에 보디 건더 합체, 그리고 어깨 쪽에 외장 먼저 끼워주고 그리고 보디 건더 발바닥 쪽에다가 요 그란 헤더를 끼워주고 마무리로 그란 헤더에 요 외장을 허리에 고정을 시켜주면서 결합을 더 튼튼하게, 그 뒤에 나이스 푸터의 파츠를 끼워줍니다. 그리고 결합하면서 목 프레임이 더 뒤로 들어가진 않았는지 잘 확인하고 고대 합체 엘도라 4 완전 멋져. 와 합체하는 그 시퀀스가 너무 로망 있지 않아요? 본격적으로 외형 보도록 할까요? 아주 만족스러운 외형입니다. 이게 색깔 조합이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지 않아요? 특히나 뒷모습도 너무 이뻐요. 어디 하나 빈틈없이 딱딱딱 이 파츠들이 딱 들어가 있는 이 느낌 아주 마음에 듭니다. 특히나 이 덩치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이 덩치 이쯤에서 옵니다. 짜잔, 앞서서 발매됐었던 다운 오브 서스데이. 생각보다 키는 비슷하거든요. 근데 덩치가 엘도라5가 한 덩치 하죠. 아직 한 대 남았어요. 심지어 한 대 아직 합체 안 했어요. 이 볼륨감은 엘도라5를 따라갈 수가 없네요. 자, 그럼 자세히 보도록 할까요? 먼저 머리. 일단 엘도라4 상태에서도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이 콧등의 흉터가 포인트라면 포인트인 부분이고요. 그거나 귀 부분의 디테일, 그리고 뿔. 아직은 작은 뿔이지만 최종 합체를 했을 때 커진다 라든가, 아직 최종 합체 상태가 아니니까 4대만 합체했으니까 마스크가 없어요. 이런 용자 계통의 로봇 특징은 이 마스크를 쓴다는 건데 그 마스크가 아직은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 아까 그란 헤더 볼 때 말했던 이 머리 파츠가 여기입니다. 이 정수리 파츠인데 이게 원래는 빨간색이어야 하지만 흰색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빨간색 파츠 보내준다 라고 했던 부분인데 이래도 뭐 나름 잘 어울리는데요? 저도 처음에는 이거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튀지도 않고 오히려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머리에 흰색 포인트가 많으니까요. 그리고 가슴 부분, 보디 건더의 머리 이제 교체 파츠가 있었잖아요. 이유가 이겁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진짜 이 얇은 머리가 분리 상태에서 굉장히 잘 어울리지만은 이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가슴을 꽉 채워주는 게 좋잖아요. 바꿔볼게요. 바꾸니까 훨씬 이쁩니다. 가득 차 보이는 이 느낌, 부리도 큼지막해져가지고 아주 보기가 좋네요. 그 외에는 아까 분리 상태에서 봤던 그 날개, 그 꼬리 이런 형태고, 그리고 팔 부분
역시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아까 봤었던 그 파츠들입니다. 아주 잘 어우러지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목 부분 그냥 합체했을 때는 역시나 금색 파츠가 분할로 되어 있다라는 포인트. 그리고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거는 이 상태에서도 손을 빼보면은 이렇게 손목 파츠가 그 특유의 열을 방출하는 것처럼 생겼던 그런 디테일이 들어가 있다는 게 아주 마음에 드는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주먹손의 디테일도 꽤나 이쁜데 안쪽에 접혀져 있는, 구부리고 있는 손가락에도 마디마디 디테일이 다 들어가 있어서 꽤나 멋진 형태로 됐다라고, 그렇게 만들어졌다라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커트 부분, 메탈릭 그린은 도색 파츠지만 금색, 좌우의 금색은 다 파츠 분할로 되어 있는 메탈릭 골드 사출이고요. 사이드 스커트까지 메탈릭 골드 사출이지만은 뒤쪽 스커트는 스티커를 쓴다. 뒤로 가려지는 부분은.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에도 아까 스티커 쓴다던 부분 보이죠? 그리고 허벅지의 전체적인 실루엣이 정말 각진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뒤쪽도 마찬가지고 앞쪽도 이렇게 각 탁탁탁 져 있는 게 아주 보기가 좋고요. 허벅지 안쪽이나 바깥쪽에도 패널 라인으로 해서 디테일이 또 들어가 있는 형태도 보기가 좋고요. 그리고 다리 같은 경우도 제대로 각진 느낌이 아주 보기가 좋습니다. 튼실해 보이는 다리. 튼튼해 보이죠? 그리고 이 뒤쪽으로 보면은 종아리에는 궤도가 수납이 되어 있고, 그리고 발바닥으로 해서 뒤꿈치로 궤도 형태가 되어 있는데, 엘도라 5 같은 경우는 합체 기믹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능상 합체를 하다 보니까 무게가 많이 나간다라는 등의 설정이 붙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족 보행이 안 돼요. 걸어 다니지 못해서 이 뒤꿈치에 있는 궤도로 굴러다닙니다. 다리가 달려있지만 뛰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랬나? 싶어가지고 애니메이션 다시 돌려보면 진짜 뛰는 장면이나 걷는 장면은 안 나옵니다. 나중에 엘도라 5가 아니라 합체 기믹을 삭제하고 엔진을 바꿔서 엘도라 소울이 되면은 그땐 뛰어다니고 걸어다니고 하죠. 그리고 역시 다리도 정면부나 이런 데서 봤을 때 스티커 없이 다 분할된 형태죠. 발바닥이랑 요 금색 라인까지도. 자, 그럼 이대로 가동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목 부분은 볼관절로 해서 특별히 걸리는 거 없이 거의 90도까지 돌아가고요. 뒤통수 부분이 이제 어깨 프레임에 걸리면서 90도 정도가 한계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숙이는 부분이나 드는 부분에서 아래쪽에 축관절이 가동을 해줍니다. 근데 역시 뒤통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뒤로 넘기는 거, 이제 고개를 드는 부분에서 약간의 제약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깨 부분은 이제 합체 구조상 앞뒤 가동은 없어요. 들썩이는 부분도 따로 없고 기본적으로 팔을 들고 내리는 정도만 가능한데, 여기서 참고하면 좋은 게 이제 보디건더의 날개는 가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등 쪽에도 이 날개가 있는데 팔을 들 때 어깨가 살짝 걸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어깨를 이렇게 좀 내리면은 이렇게 딱 맞게, 정말 알맞게 공간에 딱 들어가면서 팔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대로 팔을 위로 들어주는 것도 가능하고 이렇게 편하게 위아래로 들었다 내렸다가 가능하죠. 팔뚝 회전도 존재하는데 여기는 생각보단 타이트한 편이에요. 그래서 돌릴 때 잘 잡고 짧게 잡고 돌려주면 좋고요. 팔꿈치는 이중관절, 그래서 크게 굽혀지는 형태로, 완벽하게 굽혀지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손목은 볼관절을 활용하고 있고 이렇게 회전 편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참고로 팔을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팔 위치를 좀 맞춰주면은 더 많이 옆으로 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외로 허리도 있습니다. 허리에 축관절이 하나 심어져 있어서 이렇게 허리를 어느 정도 좌우로 꺾어주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고관절은 스커트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가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공간 확보는 확실하고요. 옆으로 드는 거 아주 튼튼하게 그리고 편하게 옆으로 들어지고요. 그리고 다리 앞으로 드는 것도 90도 이상 조금 더 움직여주고 뒤로 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변형 구조 때문에 고관절 아래쪽에 허벅지 쪽에도 이렇게 뒤로 꺾이는 관절이 있기도 하고, 물론 허벅지 회전도 존재하죠. 무릎은 이중관절로 크게 굽혀지는 편입니다. 이 종아리 쪽의 궤도가 허벅지에 완전히 맞닿을 때까지 크게 굽혀지고요. 근데 허벅지 관절까지 활용했을 때가 이 정도 각도고, 이게 없다, 정말 딱 무릎만 썼다 그러면은 90도보다 더 굽혀지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것도 충분히 많이 가동하긴 한 거죠.
더 놀라운 건 발목인데 발목 안쪽에 외장이 가동을 해줍니다. 안쪽에 공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이 완전히 거의 90도 가까이, 아니다, 좀 더 빼면 90도 된다. 예. 90도 발목이 안쪽으로 꺾이는 게 가능해서 접지 않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편하게 해주면 되고요. 가만 보면은 안쪽에 이렇게 이중 관절로 해서 발목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서 이제 발을 뻗거나 굽히거나 할 때도 도움을 줍니다. 오히려 발목을 연장한 다음 발을 굽히면 이제 발을 굽힐 때 여러 가지 각도를 만들어 주는 게 가능하다. 다양하게 진짜 발목이 굉장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무릎 꿇기도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살짝 골반이 한쪽으로 기울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상당히 깔끔한 무릎 꿇기죠. 편하게 해줄 수가 있더라고요. 가장 먼저 해볼 거 브리폴 그라치! 자유낙하 감사합니다. 합체하고 그대로 하늘에서 떨어지면서 무게로 찍어 누르는 기술이죠. 그리고 사용했던 bombo tiro! 개인적으로는 이런 가슴에서 발사하는 이런 무장 굉장히 로망 있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만들어 봅시다. 엘도라 피스트! 에너지가 얼마 안 남았을 때 마지막 한 발을 위하여 사용한 엘도라 피스트. 일단 손목을 떼어내고 손목 외장도 떼어낼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런 무늬가 없는 얇은 손목 외장을 끼운 다음 거기다가 손목을 다시 끼우는 거죠. 그리고 손을 위치에 맞게 꺾어준 다음 손목 프레임에 보면은 구멍이 나 있는데 이게 엘도라 피스트의 외장 위치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맞춰서 외장을 씌워주면 이렇게 엘도라 피스트가 완성이 됩니다. 엘도라 피스트! 이런 기믹도 진짜 좋았어요. 애니메이션에서 뭔가 주먹을 내지르는데 너클을 끼고 심지어 외장에 변형을 해서 와우! 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걸 또 프라모델로 보는 날이 올 줄이야. 야, 감동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싸웠지만은 결국은 엘도라5는 이름 그대로 오체 합체. 그들은 지금 한 대가 부족한 만큼 파워도 에너지도 부족한 거다. 도와주세요 할머니. 그러더니 갑자기 다노브 서즈데이가 핑크 아미고를 던지는데 그리고 고전하고 있는 엘도라4에게 날아가는 핑크 아미고 합체해봅시다. 핑크 아미고는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일단은 다리 양쪽을 다 빼주고 그리고 아래에 있던 외장을 위로 슬라이드, 그리고 머리는 목을 제대로 편 다음에 이 안쪽 관절을 쓰면은 머리가 뒤로 접히거든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렇게 90도 정도 꺾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몸통의 좌우를 잡고 돌려준 다음 날개도 다시 한 번 더 돌려주고 마찬가지. 그리고 다리에 사각형 구멍이 나 있는데 이 꼬리 쪽 안쪽에다가 이렇게 수납. 그리고 본체에 결합할 때는 3개의 조인트로 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2개, 3개, 3개의 조인트 합체! 드디어 모였다! 이제 머리도 다시 빼고 뿔이랑 페이스 교체를 해줍시다. 흐아! 날개는 그냥 옆으로 빼주기만 하면 돼요. 빼서 그냥 갈아 끼우면 됩니다. 자, 완성됐다. 와우! 자, 완성! 엘도라 5! 아, 너무 멋진 거 아닙니까? 아, 대박! 대박, 진짜 멋있다. 와, 박력 봐요. 볼륨감 봐요. 장난 아니거든요. 옆에서 봤을 때 확실히 그 엘도라 4 상태에서 그대로 핑크 아미고가 들어가서 참고로 이렇게 무게중심 크게 잡을 필요 없어요. 그냥 조립한 상태 그대로 그냥 세워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뒤로 넘어가거나 하지 않습니다. 발목이나 무릎 관절 등등 주요 관절들이 굉장히 튼튼하고 그리고 발도 넓어요. 앞뒤로 넓기 때문에 뒤로 넘어가지 않아요, 절대. 그리고 뒷모습, 핑크 아미고 확실히 약간 망토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확실하게 거대한 날개 같기도 한 이 느낌, 뭐죠? 근데 진짜 잘 나왔다. 와. 그리고 아까 못 봤던 머리, 얼굴 진짜 잘생기게 나왔어요. 샤프하게 아주 멋지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마스크를 드디어 썼죠. 최종 합체하고 나니까 마스크 쓰면서 더 각진 느낌, 뾰족한 느낌, 요 아주 좋고요. 귀 부분에도 날개가 더 추가됐고 뿔도 훨씬 커졌죠. 길고 샤프해졌어요. 턱이
목의 회색이랑 눈의 검은색이나 메탈릭 그린 그리고 뿔까지 전부 다 역시 도색 파츠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먹선 넣고 조립만 해도 아주 이쁘게 조립이 됩니다. 살짝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렇게 조금 가려진 눈도 굉장히 멋있게 잘 나옵니다. 샤프하고 아주 카리스마 있는 느낌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등 부분 아무래도 앞뒤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졌다라는 느낌 때문에 여기서 또 프로포션 파츠가 들어가요. 이 부분을 없애줄, 이 두께를 없애줄 파츠. 사용 방법 간단합니다. 핑크함이고 잠시 분리하고요. 그리고 등 파츠들을 그대로 떼어내면 돼요. 다 떼어냅니다. 그리고 그란 헤더는 아예 분리를 시키는 거라고 봐야죠. 대신에 머리는 필요하니까 머리 빼올게요. 그란 헤더 대신에 이 프레임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신 합체를 하죠. 역시 허리까지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머리를 끼워주고 핑크 아미고를 거기에 끼우면, 이 프레임에 끼우면 등이 확실히 축소되면서 앞뒤 두께가 확 줄었죠. 덕분에 날개가 앞으로 오면서 더 커 보이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대신에 이렇게 하니까 핑크 아미고 파츠가 꼬리나 이런 게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다리 가동이나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거든요. 이럴 때는 핑크 아미고 다리도 제거를 하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네요. 아 근데 제거하는 게 확실히 낫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허리 가동을 하니까 핑크 아미고가 분리돼요. 힘 받아가지고 아래쪽이 되게 타이트했잖아요, 공간이. 아 이렇게 하면은 공간이 좀 나오네. 아 이렇게 하니까 훨씬 편해집니다. 이 상태에서 허리 가동도 확실하게 가능하고요. 엘도라 5 얼티메이트를 준비해 볼까요? 이제 다시 손목을 빼고 손목 외장도 제거하고, 그 다음 외장이 축소된 형태, 짧아진 형태의 외장을 다시 껴줍니다. 그 위에 손을 끼우면 딱 맞게 손목 프레임만 노출이 되는데, 이거를 일단 손을 빼고 이 뒤에 있는 이 조인트 파츠를 빼면 손목 안쪽에 있는 프레임이 빠지는데, 이거를 클리어 오렌지 파츠에 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이러면 손목 관절이 생겨요. 그래서 여기다가 주먹을 껴주고, 에너지 모이면서 열이 확 올라가는 이 주먹. 야, 클리어 오렌지 아주 이쁘게 재현됐네요. 엘도라 5 얼티메이트 아디오스 아미고. 그리고 손목에 짧은 외장은 2개가 들어있으니까 편하게 그 슈로데 K에서 등장했었던 그거 있죠? 엘 임페르노 이 시에로 직역하면 지옥과 천국 헬 앤드 헤븐 포즈를 취해줄 수 있습니다. 애초에 이 엘도라 5가 용자물에 아주 강한 오마주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냥 오마주 덩어리라서 그냥 무슨 포즈만 취했다면 저거 혹시? 이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봐도 참 멋진 메카네요. 진짜 엘도라 5 너무 그라시아스.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데로이드 엘도라 5 다시 한 번 더 그라시아스 엘도라 5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엘도라 5 리뷰를 해봤는데요. 만지면서 계속 웃음이 나고요. 그러니까 흐뭇한 미소와 뭔가 이 주체할 수 없는 흥분, 이 열혈, 이 뭐랄까 만지면 만질수록 뽕이 차올라요. 내가 이 엘도라 5 입체화를 내가 살면서 만져보네, 이런 느낌과 함께 여러 가지로 충격입니다. 심지어 합체가 아주 깔끔하게 되니까, 거기다가 프로포션도 아주 좋아요. 분리, 합체 다 좋아요. 그래서 더더욱 뭔가 더 좋았으면 한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데, 또 모르잖아요. 엘도라 5 나왔으면 엘도라 소울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엘도라 소울 때 또 뭐가 있지 않을까요?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막 기대가 됩니다, 지금 저. 이렇게 기대치 평소에 이렇게까지 높이는 타입 아닌데 이 기대치가 너무 높아지는데 이거. 거기다가 사이즈도 머리까지 정수리까지 19cm, 날개나 어깨까지만 21cm까지 가요. 그래서 부피감이 장난이 아닙니다. 다만 단점도 있어요. 어깨 가동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는데 좀 불편한 건 있어요. 합체 구조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확실히 근데 만지다 보면 아쉬운 부분이기는 해요. 다른 부분들 다 좋았는데 뭔가 어깨 가동 이게 조금 아쉽긴 하네, 막 이런 느낌이 계속 들긴 하거든요. 하지만 진짜 멋으로 끝난다 진짜. 와, 장난 아닙니다. 이거 만지는데 뽕이 엄청 차요.
자, 그럼 오늘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면서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 생활 되시고요. 가보겠습니다. 체력에서 여러분 안녕. 빠빠시 그라시아스.